네,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매주 주말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대기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합니까? 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와서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예.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언뜻 들으면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박 기자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알고 보니 족쇄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20조 원 정도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대 3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져온 서류가 75쪽짜리 보조금 지원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런 내용들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아, 예. 특히 실험 생산이라든지 국가안보 사업에 필요한 반도체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공장 문을 열고 반도체 설비를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반도체 시설을 무작정 다 열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실험, 생산 또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우에 문을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러면은 뭐 좀 제한되는 건 아닙니까? 네, 일부 제한이 있지만 명분이야 이제 만들기 나름이고요. 아, 예.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예. 제가 반도체 웨이퍼를 한 장 들고 왔는데요. 이걸 쪼개가지고 100여 개로 쪼개서 검은색 플라스틱을 입히면 여러분이 보시는 반도체가 됩니다. 아, 예. 자세히 보면은 이 줄무늬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회로인데 약 500m까지 이르는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따라서 이게 움직이면서 회로가 새겨지게 됩니다. 아, 거기에 회로가 새겨진다? 예. 근데 이때 생산 라인의 어떤 부분에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약품들이 놓여져 있는가가 핵심적인 기밀입니다. 예. 미국 관리들이 이 라인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기밀들이 미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 예. 그런 유출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조항 말고 또 다른 조항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네, 그게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더 센 게 온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미국 정부가 이달 안에 내놓을 또 다른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 또 발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은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몇 년이요? 10년 동안? 예. 그런데 이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인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성과 SK는 이미 중국 곳곳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예. 합치면 50조 원이 넘게 투자가 돼 있는데요. 이 설비들은 앞으로 4년 이내에 최신 설비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만 내놓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설비 교체까지 맡게 된다면은 더 이상 중국에서는 영업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조건대로 따른다면? 미국이 만약 그런 조건을 걸게 된다면. 걸게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한다면? 그런데 저기 뭐 40, 20, 50 저 수치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는 D램의 절반을 이미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 자사 제품의 절반을 우시에서 생산한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런 수치다 이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뭐 꽉 끼어 있는 형국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미국의 이런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우리 기업들이 거절하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영화 대부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으로 서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미국이 내놓은 이 75쪽짜리 이 조건에 좀 경악을 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입장을 뭐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은 뭐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모두 다 뭐 철수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 물론 뭐 미래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예. 사드 보복은 안 돼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산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롯데가 수조 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삼성과 SK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중국에 철수를 하게 되면은
이 기존 생산 설비라든지 남겨져 있는 협력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예.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것이죠. 또 미국이 제안에 응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눈밖에는 나지 않도록 일종의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박 기자가 지금 줄타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그건 그렇고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 제조 국가로 잘 나가던 시절에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보여줬던 행동들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네. 30여 년 전에는 그 세계 반도체 4대 기업 중에 3곳이 일본일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갔습니다. 1987년에. 예, 하지만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강요를 하면서 순식간에 일본 기업들이 밀려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예. 네, 특히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올 반도체 정책, 미국의 반발한 정책들이 어느 수위로 나올 것인가 이것도 주목되는 국면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통상 당국에서 어느 때보다 조심하고 전력을 다해서 대처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예, 근데 대안이 참 마련하기가 쉬워 보이지만은 않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은 반도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